이봐, 네가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하는지 알아? 저기요, 저는 단지 제 초대장을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린 건데요. 초대장, 웃기시네. 내 같은 사람이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전 정식으로 이 패션 론칭쇼에 초대를 받았다고요. 내가 보기엔 불법 복제된 초대장 같군. 아예 기록도 없네. 지금 당장 나가. 잠깐만요. 정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확인만 한번 해주시면. 경비, 이 사람 좀 끌어내. 현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위로 금세 발소리들이 멈췄고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혹은 호기심 어린 눈길로 몰렸다. 일반적인 패션 행사라면 들뜬 분위기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와 수많은 웰컴 드링크가 함께했을 텐데 지금 이 로비는 빼곡한 인파 속에서도 이상할 정도로 정적이 깃들었다. 그 순간 문 옆에 서 있던 한 청년이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야, 방금 봤어? 저기서 스태프가 저 사람을 막는 것 같은데? 저분 뭔가 억울해 보이는데? 그러게 이상하네. 뭔가 착오가 있는 건 아닐까. 저런 모습은 좀 보기 안 좋다. 너무 심하잖아. 그 유명한 브랜드 쇼에 초대받았다는데 저렇게 내쫓으면 어쩌라는 거지? 옆에서 또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살짝 켜며 중얼거렸다. 혹시 아는 사람이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일단 증거는 필요하니까 찍어둬야겠어. 이런 일이 계속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로비 한쪽 벽면 위에는 누보 비전 패션 론칭 쇼라고 크게 적힌 플래카드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익숙한 다른 타이틀 Bold and Boundless Line 쇼케이스가 함께 적혀 있었다. 원래는 분리된 두 이벤트였지만 같은 장소에서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직원이 무언가 착각을 했는지 혹은 일부러 배제하려는 것인지 마치 이곳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엄격한 영역임을 강조하기라도 하듯 거친 언행을 내뱉고 있었다. 어느새 로비 구석에 있던 몇몇 사람들까지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일 이 쇼 관련된 영상 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더 지켜보자. 누군가 말했고 그걸 들은 사람은 곧 더 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게다가 이 장소가 아틀리에 벨라잖아. 워낙 보안이 까다로운 곳으로 유명하지. 라고 답했다. 패션계에서는 누구나 아틀리에 벨라를 알고 있었다.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이 신제품 공개를 자주 열던 고급스러운 행사장. VIP 초청이나 언론 인터뷰가 심심찮게 열리는 곳이어서 들어오는 이들의 신분 확인이 굉장히 엄격했다. 문제는 오늘이 바로 두 개의 굵직한 패션 라인의 쇼케이스가 연달아 열린다는 점이었다. 새롭게 떠오르는 신생 디자이너 그룹인 누보 비전과 이미 여러 차례 대중에게 선보인 적 있지만 매번 독보적인 콘셉트로 이목을 집중시켜온 Bold and Boundless 컬렉션이 같은 날에 열리는 것. 초대장도 각각 달랐고 초대받은 게스트도 일부 달랐다. 그런데 로비에서 보안 직원이 고압적으로 나가라며 쫓고 있는 사람은 실은 누보 비전 초대장을 받았다는 한 디자이너의 조수인 하영이었다. 하영은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분명히 올라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그를 응대하는 스태프의 태도는 너무 차가웠다. 아니 딱 봐도 제대로 된 초대장 같지 않잖아? 실례지만 직접 디자이너분께 확인해 보시면 필요 없어. 가짜 초대장 들고 오는 사람들 많아. 사진만 바꿔서 출력해온 거란 말이야. 우린 이미 알아. 너 같은 사람 몇 번 봤어.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저를 너 같은 사람이라고 단정 지으시는 건데요? 하영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주변 시선이 몰리자 스태프는 더 격분한 듯했다. 네가 나에게 대체 어떻게 이러는 거야? 난 여기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야. 널 믿을 이유가 없다고. 그때 다른 쪽에서 한 명이 다급하게 뛰어왔다. 행사장 매니저로 보이는 한 여성이었다. 여기서 또 무슨 일입니까? 방금 전화가 왔는데 현장에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고. 매니저님, 이 사람이요 이상한 초대장을 들고 와서 억지 부리는 중임니 명단에도 없어요.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죠? 조용히 다른 절차로 확인하면 될 텐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사람 말이 안 통하거든요. 하영이 숨을 고르며 매니저를 향해 반박했다.
매니저님, 정말 죄송합니. 사실 전 누보 비전 쪽 서브 디자이너를 도와 의상을 챙기러 왔어요. 제 이름은 이하영이고 전화로도 협의했던 적 있어요. 명단에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매니저가 당황하며 태블릿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아, 맞다, 이하영 씨. 저희가 미리 받은 스텝 리스트에 있으시네요. 그런데 왜 스태프가 머쓱하게 변하면서도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님, 그냥 이름이 겹친 거 아닐까요? 가짜도 종종 그럴 때 있어요.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디자이너님한테 바로 전화해 볼까요? 매니저가 다급히 하영에게 물었다. 곽 디자이너님 전화번호가 있나요? 지금 통화 가능하신지? 네, 당연하죠. 하영이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려는 그 순간 또 다른 직원이 급히 걸어와 무언가를 속삭였다. 매니저님, 큰일 났습. 손흥민 선수 측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초대장을 착각해서 볼드 앤 바운드레스 쇼가 아니라 여기 누보 비전 쪽 쇼로 들어오신다고 합니. 근데 일행이시라는 분들은 또 다른 초대장 들고 있고. 매니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손흥민 선수 같은 VIP가 잘못 안내받다니. 지금 행사 진행에 차질 생기면 안 되는데. 빨리 안내해주러 가야 해요. 저쪽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매니저가 분주히 움직이려다 하영 쪽으로 돌아섰다. 이하영 씨, 정말 죄송해요. 이 문제는 곧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잠깐 다녀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저희 보안팀에서 이름과 초대 내용만 다시 확인해 주시면. 그 순간 스태프가 끼어들어 하영의 팔을 붙잡고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뭘 확인하고 말고 할 필요 없어.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요. 되게 귀찮게 구네. 하영은 살짝 몸을 떨며 울컥했다. 왜 자꾸 저를 못 믿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증명할 방법이 이렇게나 많은데. 매니저가 중간에서 진정시키려 했지만 스태프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고 주변의 시선도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계속 하영을 밀어내려 했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사람들 중 몇 명이 대놓고 불만을 표했다. 그만 좀 하시죠. 너무 무례하잖아요. 좀 조용히 확인부터 하면 될 일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래, 매니저님이 찾으셨다잖아. 명단에 있다고. 스태프의 입술이 일그러졌다. 당신들 여기 행사장이 장난인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세상엔 진짜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기꾼을 가려낼 절차가 있으면 그걸 쓰시면 되죠. 왜 사람을 이렇게 대하세요? 점점 목소리들이 커지는 가운데 매니저는 난감함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다. 진정들 하세요, 제발. 그리고 다들 잠시만 기다려주세. 제가 금방 곽 디자이너님한테 확인 후 정확히 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한층 더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를 잠깐 비웠다. 곧이어 손흥민 선수를 안내해야 한다는 다른 스태프의 연락에 끌려 쫓기듯 로비를 빠져나갔다. 하영은 깊게 한숨을 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매니저님도 바쁘신 건 알겠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때 옆에서 몇몇 청중들이 다가왔다. 혹시 괜찮으세요? 너무 심하게 대하던데. 네, 괜찮으려고 하는데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분명히 명단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 들었어요. 감사합니. 이런 도움 말씀이라도 해주시니 그나마 힘이 되네요. 그 사이 스태프는 여전히 곁에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직도 여기서 버티는 거야? 버티는 게 아니라 제 자리를 지키는 겁니. 디자이너님의 일을 돕기 위해 온 거니까요. 멀리서 경비원까지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자 더 긴장감이 맴돌았다. 몇몇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찍기 시작했고 이거 혹시 SNS에 퍼지면 큰일 나겠는데 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바로 그때 반대편 입구 쪽에서 의도치 않은 또 다른 소란이 들렸다. 아, 손흥민 선수 오셨다. 우와, 진짜 실물이네. 와, TV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분위기가 밝다. 이목이 단숨에 쏠렸다. 편안한 셔츠에 재킷을 걸친 손흥민이 매니저를 따라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옆에 선 스태프들이 뭔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난감한 표정으로 저기 선수님, 초대장이 두 장인 것 같은데요? 라고 묻고 있었다. 손흥민이 배시시 웃으며 이야기했다. 아, 그래요? 제가 들고 있는 건 한 장인데 매니저분이 준 건가? 아니요,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Bold and Boundless 쇼 초대장도 있고 누보 비전 초대장도 있으십니.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손흥민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사실 둘 다 관심이 있어서요. 듣기로는 시간이 조금 겹치긴 해도 앞뒤로 조금씩 구경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근데 문제라도 있나요? 아, 아닙니. 다만 절차상으로는 명확히 어느 쇼를 메인으로 관람하실지를 말씀 주셔야 해서요. 그때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혹시 누보 비전 쪽으로 안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조금이라도 겹칠 수 있어서 가능하면 먼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손흥민이 흔쾌히 수긍했다. 알겠습. 근데 이왕이면 Bold and Boundless도 꼭 보러 갈게요. 스타일 구애받지 않고 다 즐기고 싶어서요. 네, 물론이죠. 동시에 관람하시려는 건 정말 멋진 생각입니. 저희가 최대한 편리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화가 오가는 사이 손흥민의 시선이 갑자기 로비 중심의 소란스러운 곳으로 향했다. 귀 기울이기만 해도 스태프가 누군가를 몰아쓰는 목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자, 이쯤 했으면 됐지. 내가 분명 나가라고 했는데. 그만하세요. 매니저님이 확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항의했다. 손흥민이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스태프들에게 물었다. 저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초대받았다는 분 같아 보이는데. 스태프가 잠시 움찔하더니 손흥민님을 알아보곤 급히 예의를 차리려 애썼다. 아, 어서 오세. 손흥민 선수님이시죠? 저희가 지금 사기꾼을 쫓아내려는 중이라. 사기꾼이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명단에 없다는데 자꾸 우긴다니까요. 그리고 초대장도 가짜인 것 같고. 주변인들이 일제히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니, 매니저님이 확인하셨다니까요? 명단에 있다잖아. 다들 들었어요. 이분은 분명 초대받았다고요. 스태프가 난처한 듯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저는 그냥 우리 행사 보안을 위해. 손흥민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럼 그분 본인에게 직접 묻거나 디자이너분께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큰 소란까지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하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손흥민을 바라보다가 살짝 머뭇거렸다. 아, 선수님이 직접 중재해 주시는 건가요? 그냥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요. 저는 이미 초대장 문제로 작은 혼선이 생겼는데 왜 여기도 혼선이 생겼는지 궁금하네요. 모두가 이 행사를 즐겁게 즐기러 온 거 아닌가요? 스태프가 헛기침하며 에헤,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뒤늦게 초대장과 명단을 대조했다. 마침 돌아온 매니저도 곽 디자이너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네, 이하영 스태프 맞습. 미안해요. 여기서 소란이 라는 답을 들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스태프는 점점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다. 어휴, 이런 착오가 있었네요. 차고요? 아까는 제가 사기꾼이라고 몰아쓰시더니요.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조심했던 거죠. 하영이 참았던 한숨을 내쉬고 작게 중얼거렸다. 제 직업까지 거짓으로 몰리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옆에서 사람들이 그래, 너무 지나쳤어. 공개적인 사과가 필요할 것 같은데? 라며 웅성거리자 스태프는 볼멘 소리로 그건 다음에 생각해보죠. 라고 말을 돌렸다. 손흥민이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마디 보탰다. 일단 잘못이 확인된 거면 사과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분이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은데. 스태프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 제가 혹시 몰라서 좀 과하게 대응을 했네요. 하영은 여전히 서운해하면서도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매니저는 상황을 수습하며 로비를 돌아보았다. 아무튼 이하영 씨 그리고 손흥민 선수님께도 정말 죄송합니. 두 분 다 예정된 시간에 맞춰 쇼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도 몇몇이 이제 가자, 늦겠다. 슬슬 자리 잡으러 가야지 하며 사태가 진정되는 듯 보였다. 경비원들도 슬쩍 뒤로 물러났고 스태프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영은 옆 사람들의 응원 섞인 말에 감사 인사를 건네고 저쪽에서 곽 디자이너가 급히 부르는 통화를 받았다. 네, 선배님. 저 금방 들어갈게요. 네,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해결됐습니다. 손흥민은 하영과 시선이 마주치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세요?
아까 많이 당황하신 것 같던데. 아, 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 순간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운 것까진 아니고 그냥 제가 초대장 문제로 멀리서 보고 있었거든요. 하영은 겸연쩍게 웃었다.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도 객관적으로 말씀 주셔서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그때 매니저가 다가와 두 사람에게 제안했다. 손흥민 선수님, 그리고 이하영 씨. 두 분 다 뉴보비전 쇼부터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일단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약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묻는다. 근데 저 Bold and Boundless 쇼도 살짝 들러보고 싶어요. 혹시 시간상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관람해도 괜찮을까요? 하영도 덧붙였다. 맞아요. 저도 사실 두 컬렉션 다 관심 있어서 가능하면 잠깐 보고 싶어요. 매니저는 난처함과 동시에 의외라는 듯 미소를 지었다. 물론 가능합니. 다만 시간이 꽤 촉박할 텐데 최대한 빠르게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영과 손흥민 그리고 매니저는 서둘러 누보 비전 쇼가 열리는 홀로 향했다. 중간중간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며 스포트라이트와 조명 장치들이 준비되어 있는 광경을 봤다. 디자인 작업물과 무대 세팅이 정교하게 세팅된 광경이 이어졌다. 우와, 정말 멋있네요. 손흥민이 벽면에 전시된 의상 스케치들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열정이 담긴 작업들이에요. 곽 디자이너님이 며칠 밤새면서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하영이 조금 자랑스럽게 답했다. 아, 하영 씨도 디자인 쪽 일을 하시나 봐요? 네, 아직 시작 단계지만 언젠가 제 브랜드도 런칭할 꿈이 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좋은 꿈이네요. 오늘은 그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관람하시길. 감사합니다. 홀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다. 카메라와 조명, 유명 인플루언서들, 업계 바이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매니저가 안내한 VIP 좌석으로 향하던 손흥민은 하영에게 속삭였다. 하영 씨 자리는 따로 있나요? 저는 원래 백스테이지에서 대기하다가 디자이너님 지시가 있으면 나가는 식이라 정해진 관람석은 없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같이 앉아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좀 힘들 거예요. 전 무대 뒤에서 일할 게 많아서. 아, 알겠습. 공연 끝나고 다시 봐요. 그렇지만 무대 시작 전 곽 디자이너가 백스테이지에서 하영에게 다급하게 부탁했다. 하영, 내 휴대폰 어디 뒀어? 협찬사가 지금 색상 변경 관련해서 급하게 의견 달라는데 폰이 안 보여. 방금 의상 보정하느라 옆 테이블에 두셨던 것 같은데 거기 없더라. 아이고, 초대장 문제는 잘 해결했니? 네, 거의 해결됐어요. 이번 무대 끝나고 자세히 보고할게요. 저 폰부터 찾고 오겠습니다. 하영은 허겁지겁 무대 뒤 구석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 속에서 첫 번째 쇼 누보 비전이 시작되었다. 톡톡 튀는 신선한 디자인들이 런웨이를 장식했고 특유의 실루엣과 색감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손흥민은 귀빈석에 앉아 감탄 섞인 박수를 치며 무대를 지켜보았다. 뒤늦게 폰을 찾아서 돌아온 하영은 복잡한 백스테이지를 정리하고 곽 디자이너에게 폰을 건네주었다. 이내 쇼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백스테이지 안은 박수 소리와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곽 디자이너가 환하게 웃으며 하영을 보았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쇼가 잘 끝났으니 다행이다. 고마워, 하영. 네, 선배님. 정말 멋진 무대였어요. 그 시각 프레스석 앞에서 사진 촬영을 마친 손흥민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백스테이지로 들어왔다. 매니저가 당황하며 달려왔다. 손흥민 선수님, 혹시 인터뷰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제가 원래 Bold and Boundless 쇼도 보고 싶어서. 혹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아, 네. 저쪽 홀에서 곧 시작하니 지금 이동하시면 됩니다. 손흥민은 백스테이지에서 잠시 머물며 바삐 움직이는 하영을 발견했다. 하영 씨, 이제 다 정리되셨어요? 하영이 땀을 훔치며 웃었다. 네, 이제 크게 긴급한 건 없어요. 곧 곽 디자이너님 인터뷰도 있고 저도 잠깐 쉬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랑 같이 Bold and Boundless도 잠깐 보러 가시죠. 시간이 조금 겹치는데 아직 시작 안 했으면 대충 맞출 수 있대요. 하영은 망설였지만 곽 디자이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주었다. 가봐. 너도 분명 배울 게 많을 거야.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영과 손흥민은 함께 복도를 건너 또 다른 홀로 향했다. 다만 이미 안내 책자와 발권이 모두 종료된 상태라 방금까지 자신들을 안내하던 매니저도 다른 업무가 생겨 동행하지 못했다. 홀 입구에 도착하자 난감하게도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아까 로비에서 하영을 사기꾼이라 몰았던 바로 그 스태프였다. 스태프는 두 사람을 보자 살짝 당황스런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또 딱딱한 태도로 돌아섰다. 죄송하지만 지금 입장은 마감된 상태입니다. 손흥민이 깜짝 놀라 물었다. 마감이란요? 저는 초대장이 있거든요. 하영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도 잠깐만 보고 가고 싶습. 원래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고 해서 지인분이 주신 보조 초대장이 있는데 스태프가 시니컬하게 대답했다. 또 초대장 소동? 초대장이라는 게 있으면 그건 BP 전용이어야 하는데요. 여기로 들어오려면 확정된 좌석이 필요합니. 벌써 자리가 꽉 찼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아서 이미 마감됐대. 줄 서 있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던데 하고 말하는 게 들렸다. 손흥민이 잠시 고민하더니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스태프에게 정중히 청했다. 혹시 서서라도 관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서 있는 거 상관없음. 패션쇼가 워낙 짧으니까요. 스태프는 뻣뻣하게 대꾸했다. 저희는 원칙대로 운영합니. 특히 VIP석 아닌 분들은 규정상 서서 관람이 불가능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혹시 VIP석 취소된 분이나 결혼된 자리가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찼을 텐데요.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스태프는 게으른 듯 서류를 넘기더니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분이 지났고 입구 근처에서 대기하던 몇몇 사람들도 빨리 확인해주면 좋을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하영은 옆에서 속이 타들어가며 손흥민을 보았다. 죄송해요. 이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괜히 도와주신다더니 이런 번거로운 상황이 또 생겨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패션쇼 보러 왔다가 이런저런 해프닝도 있는 거죠. 저도 오늘 초대장을 잘못 받았으니 서로 얽힌 셈이네요. 결국 스태프가 남는 자리는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하자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볼 수 없나 보네요. 그래도 아쉽네요. 하영이 씁쓸하게 덧붙였다. 저도 볼드 앤 파운드레스 컬렉션 보고 싶었는데 그때 행사장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몇 분 전인데 앞쪽 좌석 한두 개 비었어. 맞아, 아까 빈자리 본 것 같은데 하고 웅성거리는 중이었다. 밖까지 다 들릴 만큼 큰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가까이 서 있던 다른 스태프가 그 말을 듣고 이쪽에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안내 데스크의 스태프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음, 빈자리가 있긴 한 모양이네요. 근데 제가 여기서는 어쩔 수 없고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영이 다급히 물었다. 그럼 담당자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쇼 직전에 무대 뒤쪽에서 체크 중이실걸요. 직접 가서 말씀드려보시든가요. 손흥민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하영에게 미소 지었다. 가볼까요? 안 되면 그냥 포기하면 되고. 하영은 네. 하고 짧게 답하며 다시 한번 길고 복잡한 복도를 돌아 무대 뒤편으로 향했다. 그 사이 홀 안에서는 패션쇼 오프닝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시간 없는데 하영은 마음이 급했다. 두 사람이 무대 뒤편으로 도착했을 땐 이미 조명이 꺼진 상태여서 스태프들이 다들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조용히 담당자를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다 어두운 복도 한쪽에서 갑자기 비추는 휴대폰 불빛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좌석 문제로 담당자분을 찾아왔는데 혹시 명찰을 확인하니 Bold and Boundless 이벤트 총책임자라는 문구가 보였다. 담당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쪽에서 얘기하면 다 들려요. 조금만 조용히. 무슨 일이시죠?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차분히 설명했다. 저는 초대장을 받은 손흥민이라고 합니. 사실 뉴보 비전 쇼를 먼저 보고 왔는데 여기까지 오느라 늦어버렸네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서 보든지 단 몇 분만 보든지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자의 눈빛이 살짝 커지며 그를 쳐다봤다. 어머, 손흥민 선수시라고요? 아,
우리가 사실 초대장을 두 종류 발급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혼선이 있으셨나 보네요. 아, 근데 지금 공연이 시작돼서 입구도 닫혔고 좌석은 꽉 찬 상황인데 기다려보세요. 담당자는 무대 옆 커튼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맨 뒤쪽 사이드에 스탠딩 섹션이 있긴 해요. VIP 전용 자리는 전부 찼지만 사실 특별 게스트가 부득이하게 늦은 경우 잠깐이라도 스탠딩으로 볼 수 있게 비워두긴 합니. 그쪽이면 방해 안 되게 살짝 서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이 반색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스탠딩이면 충분해요. 그럼에도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으로 하영을 돌아봤다. 근데 이분도 같이 들어가시려고요? 하영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다. 아, 저는 그냥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고 초대장도 사실 보조용이라 확실치 않아요. 손흥민이 웃으며 담당자에게 말했다. 혹시 저분도 괜찮을까요? 조용히 서서 볼 테니까. 담당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조용히 보신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죠. 사실 패션쇼라는 게 시작하면 조심히 입장만 하면 되거든요. 대신 절대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은 금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무대 옆쪽 구석진 통로로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조명이 이미 무대에만 집중되고 있었고 관객석은 조도가 낮아서 비교적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화려한 음악과 함께 Bold and Boundless의 첫 모델이 걸어 나오고 독창적이며 파격적인 디자인의 의상들이 펼쳐졌다. 하영은 조용히 속삭였다. 와, 이건 또 뉴보 비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네요. 색감도 그렇고 실루엣도 되게 과감해요. 손흥민도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요. 누보 비전은 신선하고 실험적인 느낌이라면 이쪽은 더 대담하고 확고한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둘 다 멋져요. 패션쇼가 진행되는 내내 두 사람은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무대를 가로지르는 모델들의 흐트러짐 없는 워킹, 조명과 음악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연출, 그리고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의상의 디테일이 눈을 사로잡았다. 하영은 패션을 전공하면서도 아직 실제 무대를 자주 접하진 못했기에 한 장면 한 장면이 신기하고 감격스러웠다. 공연이 절정에 이르렀을 즈음, 갑자기 어두운 무대 위에 밝은 조명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관객들을 훑는 듯한 순간이 있었다. 그때 스탠딩 섹션 쪽도 순간적으로 조명이 닿았고 손흥민과 하영의 모습이 약간 비쳤다. 관객 중 몇 명이 손흥민이다 라고 작게 소리쳤지만 쇼가 한창인 상황이라 크게 번지지는 않았다. 쇼가 마무리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디자이너가 무대에 올라와 인사를 하고 모델들과 함께 피날레를 꾸며냈다. 그런 후에도 관객석 곳곳에서 환호가 들렸다. 하영은 눈이 반짝이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진짜 완전 대단해요. 둘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손흥민도 들뜬 목소리로 웃었다. 저도 이렇게 두 개의 쇼를 연달아 본 게 처음이에요. 정말 신기하고 또 영감을 많이 받네요. 조명이 다시 어두워지자 관객들은 서서히 퇴장 준비를 했다. 두 사람도 복도로 빠져나와 겹치는 인파를 피해 천천히 이동했다. 홀 밖으로 나왔을 때 하영이 긴장감이 풀린 듯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 하루 진짜 다이내믹했네요. 패션쇼 보러 와서 보안 문제에 휘말리고 또 다른 쇼도 기적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손흥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네요. 저는 초대장 차고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재밌는 해프닝은 없었을 것 같아요. 하영 씨와도 못 만났을 테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스태프 몇 명이 다가왔다. 이전에 로비에서 트러블을 일으켰던 직원은 아니었지만 표정이 좀 어두웠다. 손흥민 선수님, 이제 기자 간담회 쪽으로 바로 가셔야 해요. 언론 인터뷰가 순서대로 시작될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하영 씨도 백스테이지 다시 가야겠죠? 네, 저도 곽 디자이너님 도와야 하니까 같이 가실래요? 저는 뉴보 비전 쪽이니까 다른 공간일 텐데. 손흥민이 미소 지었다.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오늘 참 고마웠어요. 하영이 겸연쩍게 웃었다. 감사하긴요. 오히려 제가 너무 도움만 받았죠.
오늘 스태프가 저를 내쫓으려 했을 때도, 그리고 Bold and Boundless 쇼에 들어갈 때도, 아니에요. 저도 덕분에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럼 조만간 또 뵐 수 있을까요? 패션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은데. 하영은 살짝 놀라며 하지만 기쁘게 대답했다. 그럼요, 언젠가 기회 되면 제 번호는 곽 디자이너님 통해 전달 드릴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작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향했다. 복도를 따라가며 하영은 조금 전에 황당했던 갈등이 마치 오래된 일처럼 느껴졌다. 다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 스태프의 태도에 대한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다음날 온라인 뉴스와 SNS에는 어제의 Nouveau Vision and Bold and Boundless 패션쇼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 중에는 손흥민 패션쇼 두 곳을 동시에 즐기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또 일부 행사 스태프가 초대객을 내쫓으려 했다. 는 목격담이 영상과 함께 퍼지기도 했다. 특히 영상에는 하영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스태프가 거칠게 대응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초대객을 저렇게 대할 수 있냐? 에서부터 패션쇼의 보안은 엄격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 같은 의견까지 다양했다. 댓글엔 손흥민이 중재했다더라는 말도 있었다. 행사장 측은 논란이 커지자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일부 스태프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손님께 불편을 드렸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관계자들은 문제의 스태프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하영은 행사장 측에게서 아직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저 곽 디자이너를 통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이었다. 하영은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하영은 누보 비전 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아틀리에 벨라를 찾았다. 이번에는 행사가 아닌 사후 수습 및 추가 홍보 관련 일정이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바로 그때 하영을 밀어내려 했던 스태프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스태프는 서류를 들고 있는 게 아마도 오늘 논의에 참여하는 보안 담당자 중 한 명인 듯했다. 하영은 솔직히 긴장됐다. 그 스태프는 자신을 알아볼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의외로 스태프가 먼저 고개를 들어 하영과 눈이 마주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알아보시겠죠? 하영이 약간 굳은 얼굴로 답했다. 네, 물론이죠. 스태프는 어쩐지 머뭇거리더니 곧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 정말 죄송합니. 그날 제가 많이 예민해서 일도 많고 중복 초대장 사고도 잦았고 변명해봤자 의미 없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영은 잠시 침묵했다. 로비에서 모욕감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했다. 그러나 솔직히 이날 이 자리에 온 이유도 향후 누보 비전 활동을 위해 행사장 측과 원활히 협조해야 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마음의 앙금이 전부 사라지진 않았지만 상대가 이렇게 먼저 사과하니 어느 정도 풀리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 그날 정말 당황했었어요. 네, 알고 있습. 제가 너무 과하게 대응한 거 맞아요. 사실 요즘 이런 행사에서 가짜 초대장 문제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예의를 지켜야 했는데 죄송해요. 하영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괜찮아요. 이제 지나간 일이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요. 스태프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 그리고 혹시 손흥민 선수님께도 죄송하다고 전할 기회가 있을까요? 그날 중재해 주신 덕분에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돌렸는데 뜻밖에도 손흥민이 들어서는 게 보였다. 스포트라이트처럼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손흥민 선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누보비전 최종 마무리 인터뷰 요청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제가 잘못 들어온 건가요? 곽 디자이너가 반갑게 맞았다. 아니에요. 잘 오셨어요. 사실 저희도 마지막으로 자리 한번 만들면 어떨까 했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회의실 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하영과 그 스태프의 존재를 확인했다. 스태프는 긴장된 표정으로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손흥민 선수님, 반갑습. 저는 전에 로비에서 실례했던
손흥민이 살짝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받아주었다. 아, 기억남니? 그날은 다들 바쁘셨던 것 같아요. 스태프는 고개를 숙이며 솔직하게 사과를 전했다. 그날 제 태도가 문제가 되어 논란이 커졌습. 정말 죄송합니. 개인적으로도 우리 행사장 측에서도 사죄를 드립니다. 이미 공식 입장도 보았어요. 그래도 직접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 저보다는 이분께 정말 크게 사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하영 쪽을 가리키자 스태프는 이미 하영에게 사과를 건넨 뒤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다행히 곽 디자이너가 원만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말을 이었다. 다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 나누시죠. 우선 저희 뉴보 비전 측과 아틀리에 벨라 운영진 사이에 이번 일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하영 씨도 당사자고 손흥민 선수님도 목격자 겸 패션계에 영향력 있는 분이시니 의견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앞으로 초대장 검수 절차를 더욱 체계화하고 동시에 직원 교육을 개선하겠다는 공식 발표 준비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스태프들은 고객 응대 태도를 강화 교육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운영진은 VIP이든 일반이든 기본적인 존중이 우선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흥민은 회의가 중반쯤 무르익었을 때 입을 열었다. 저는 그날 두 패션쇼를 모두 봤어요. 한쪽은 신선한 실험 정신이 넘쳤고 다른 쪽은 대담한 에너지가 충만하더군요. 저는 축구 선수지만 패션도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패션쇼가 더 열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회의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열린 분위기. 네, 뭐든 유연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장 착오로 인한 문제가 생겨도 먼저 대화하고 확인해보는 여유가 있다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 테니까요. 스태프들은 곤란함과 동시에 수긍의 기색을 보였다. 맞아요. 사실 저희는 워낙 이런 패션 행사에 몰래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계심이 높아졌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 경계심이 기본 예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체계화된 절차와 함께 응대 교육을 해야겠죠. 하영도 용기를 내어 조용히 의견을 밝혔다. 저도 이제 막 패션계에 들어선 사람으로서 이번 경험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초대장 문제가 있었으면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직원분 개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스템 자체가 미비한 것도 컸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운영진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이트보드에 메모했다. 당연히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정중하게 질문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매뉴얼도 필요해 보이네요. 손흥민이 밝은 미소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저는 패션이든 축구든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서로 존중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번 계기로 아틀리에 벨라가 더 좋은 곳이 될 거라 믿습니다. 곽 디자이너도 힘주어 말했다. 저희 누보 비전과 볼드 앤 바운드러스가 비슷한 시기에 열리면서 저는 오히려 손흥민 선수 같은 분이 두 쇼 모두 관람해 주신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한쪽 스타일만 추구해도 좋은데 두 가지 스타일 모두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손흥민이 머쓱해하며 웃었다. 저야 패션에 대해 아는 게 그렇게 깊진 않지만 이런 기회가 생기면 다양하게 접해보고 십습 편견 없이 즐기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스태프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소극적으로 손을 들었다. 그날 제 행동이 바로 그런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태도의 단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일부 관객만을 위한 행사라는 고정관념이 컸달까요?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바로잡느냐가 중요하겠죠.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보니 저도 배울 점이 많네요. 회의는 1시간여 동안 이어졌고 마지막에 운영진 대표가 결론을 지었다. 앞으로 아틀리에 벨라에서는 VIP 초대장 검수 시스템과 일반 초대장 확인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겁니. 동시에 스태프 응대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모든 직원이 고객 존중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 아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데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제안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영이 그 문서를 살펴보니 무분별한 추측이나 언행 금지, 최우선은 당사자 확인,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속한 검증 등 비교적 구체적인 항목들이 담겨 있었다.
이 정도면 확실히 개선될 것 같네요. 곽 디자이너도 미소를 지었다. 조습. 하영, 넌 어떠니? 저도 마음에 들어요.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 저도 행사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렇게 잘 마무리된다니 기쁘네요. 그리고는 스태프를 향해 살짝 고개를 숙여주었다. 용기 내서 직접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앞으로 더 멋진 행사를 만들어 주세요. 스태프는 눈시울이 살짝 붉어질 정도로 안도한 표정이었다. 네, 고맙습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하영은 회의실을 나서며 스태프의 긴장된 표정이 많이 풀려 보이는 걸 느꼈다. 심정적으로는 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모두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화해가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곽 디자이너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하영, 이제 드디어 속이 좀 시원하지? 이젠 더 이상 걸림돌 없이 일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노력 많이 했어. 그러게요, 선배님 덕도 크죠? 손흥민이 뒤따르며 말을 걸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리네요. 하영 씨, 오늘 자리에서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반가웠어요. 하영은 살짝 웃으며 네, 저도요. 다음에는 더 편한 자리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화답했다. 곽 디자이너가 넉살스럽게 끼어들었다. 둘이 따로 연락 주고받으세. 우리 쇼에 열정 가득한 스태프랑 스타 플레이어의 패션 열정이 만나면 뭔가 재밌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손흥민이 장난스럽게 손살에 치며 말했다. 그럼 우선은 제가 런던 가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간단히 식사라도 하면 좋겠네요. 축구 시즌이 다시 본격화되면 바빠지니까요. 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환하게 헤어진 후 하영은 복도를 내려가며 문득 생각했다. 처음엔 정말 끔찍하게 기분 나쁜 날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걸 얻게 된 것 같네. 더 나은 시스템도 마련되고 손흥민 선수와도 좋은 인연을 맺게 되고 한편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오픈마인드더라. 두 개의 쇼를 모두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경계만 하지 말고 패션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데 완전 공감 같은 이야기가 오갔다. 그동안 패션쇼는 꽤 폐쇄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번 해프닝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의 패션을 즐기길 바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몇 주 뒤 아틀리에 벨라 측은 공식적으로 행사 운영 방식을 재정비했다. 초대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하고 당일 현장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였다. 또 스태프들에게는 예의 바른 신속 대응을 강조하는 별도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됐다. 결과적으로 SNS와 언론에서는 한 번의 논란을 성장의 기회로 삼은 행사장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곽 디자이너도 이번 경험을 통해 누보 비전 브랜드의 이미지를 더 탄탄히 다졌다.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렸지만 결국 열린 패션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팬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세미다 해외 인터뷰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글로벌 스타가 두 쇼를 모두 보며 스타일의 경계를 허무는 모습이 큰 이슈가 됐다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영은 더욱 바빠졌다. 과학 디자이너의 보조 일을 충실히 하면서도 자신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 볼드 앤 바운드레스를 함께 본 경험이 큰 계기가 됐다. 서로 다른 스타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편견 없이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한적한 카페에서 하영은 손흥민을 다시 만났다. 오랜만에 한국에 잠시 들렀다는 소식을 듣고 곽 디자이너가 둘 사이를 이어준 것이다. 하영 씨 잘 지냈어요? 덕분에요. 선수님은 어떠세요? 유럽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던데 둘은 그간의 근황을 나누며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자연스럽게 몇 주 전 패션쇼 때의 일도 화제가 됐다. 그 뒤로 아틀리에 벨라 바뀐 거 보셨나요? 디지털 체크인 시스템 생겼고 스태프 응대도 꽤 달라졌다던데. 네, 곽 디자이너님한테 들었어요. 반응도 좋다던데요? 네, 모든 변화가 필요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패션이든 축구든 새로운 시도와 열린 마음이 중요하죠. 하영은 커피잔을 들며 가볍게 웃었다. 맞아요. 저도 덕분에 그런 가치관을 더 확고히 하게 됐어요. 제가 꿈꾸는 패션도 편견 없이 자유로운 게 목표거든요. 멋지네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 저는 패션 전문가도 아니고
옷을 잘 입는다고 자부하는 편도 아니지만 한 사람이 가진 영향력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다고 믿어요. 하영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화답했다. 감사해요. 정말 많은 힘이 돼요. 그렇게 둘은 커피 향이 은은한 카페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소한 농담부터 추후 프로젝트 가능성까지. 축구와 패션,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세계가 서로에게 특별한 영감이 되어주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잔을 내려놓으며 또 한 번 강조했다. 그날 정말 재밌었던 게 원래 한 쇼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 두 쇼를 다 보게 됐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의미 있다고 봐요. 모든 스타일을 인정하고 경계 없이 즐기는 거. 하영은 그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결국 패션은 자기 표현이고 축구도 각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제한을 두기보다 열어두는 게 훨씬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둘은 웃음으로 대화를 마무리했고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겨울의 찬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어느새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도시에선 늦은 저녁에 불빛이 흩어지고 있었다. 하영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 정말 재밌다. 스태프에게 무례를 당했던 그날은 지금 돌이켜보면 전화위복이었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게 해줬다. 손흥민이 옆에서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하영 씨의 디자인 프로젝트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님 경기도 계속 응원할게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패션쇼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은 오히려 새로운 인연을 이어주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아틀리에 벨라에서는 바뀐 규정이 차례차례 실행에 옮겨졌고 모두가 더 자유롭고 열린 분위기 속에서 패션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행사장 근처의 큰 전광판에선 다음 달 새롭게 열릴 스타일 리버테 쇼에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가 반짝거렸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열린 무대, 열린 패션, 열린 마음으로 함께 라는 슬로건이 함께 뜨고 있었다. 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문구였다. 문득 전광판 속 광고를 본 지나가던 한 청년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 이거 다음 쇼도 재밌겠는데? 혹시 또 손흥민 선수가 오려나? 흥미롭네. 나도 한번 가볼까? 그 청년이 스마트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이 멀어지고 전광판에 비친 깊어가는 저녁 도심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뜻밖의 갈등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 그럴 때마다 괜찮아, 확인부터 하자는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바라요. 그리고 열려있는 태도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 패션쇼나 이벤트 현장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한 인터뷰 영상 속에서 하영이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꺼지자 스태프들이 박수를 보냈다. 인터뷰 잘했어요. 정말 진심이 묻어나네요. 하영은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곁에 서 있던 곽 디자이너가 말했다. 하영, 내 메시지가 정말 좋았어. 이 영상을 많이들 보고 패션계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지면 좋겠다. 저도 그러길 바라요. 사실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지만 곽 디자이너는 고개를 젓더니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였다. 그래, 너한테 누가 가짜 초대장이라 뭐라 하면 또 한번 스타일리시하게 대응하면 되잖아? 하영이 웃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아틀리에 벨라도 바뀌었고 사람들도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니까요. 두 사람은 스튜디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곽 디자이너가 마무리 인사를 건넸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이제 좀 쉬어. 곧 새 쇼 준비해야 하니까 체력 아껴둬야 해.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하영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잠시 들여다봤다. 잠금 화면에는 손흥민이 보내온 간단한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다음 달에 런던 돌아가기 전에 식사 한 번 더 어때요? 패션 이야기 들려줘요. 하영은 미소 지으며 가볍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대답을 쳤다. 좋아요. 시간 맞춰서 연락 주세요. 메시지를 전송한 뒤 하영은 하늘을 한 번 올려다봤다. 어느새 밤, 공기가 선선하게 느껴졌다. 패션도 축구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며 하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자. 스타일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패션쇼의 작은 실수로 시작된 파란만장한 하루는 모두에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며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성장해가는 개인들의 이야기. 한국의 패션계 어디선가 다음 달엔 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중심에는 지금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열린 태도를 지닌 이들이 있을 것이고, 손흥민처럼 편견 없는 시선으로 여러 스타일을 즐길 줄 아는 이들이 그 흐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란 사실이었다. 이 이야기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거나 틀에 갇힌 판단으로 곤란을 겪는 누군가를 본다면 다정한 시선으로 먼저 다가가 보세.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기대해 봅시다. 하영이 문득 그렇게 중얼거리며 골목길을 내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그래, 모두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작게 미소 짓는 행사장 보안 스태프였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스스로도 달라지겠노라 결심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걸음을 옮겼다. 새로운 방식으로 행사장 일에 임하고, 언제 어디서나 먼저 확인하고 예의를 갖춰 질문하기. 그것이 오늘 사태의 결말이 준 소중한 교훈이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발짝씩 더 나아간 저녁, 서울 도심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